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이원 멘토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의대 증원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히 100% 확정이 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의 의사들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래서 가운 벗는 의사들 의료 대란이 현실화가 될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의대 증원 정책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메가스터디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을지 오늘 이 부분 영상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자로 올라온 이슈죠. 자, 가운 벗는 의사들 우려했던 의료 대란이 현실화가 될까라는 헤드라인의 이슈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좀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이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 배경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이라고 합니다. 약 0.2% 정도 되는 수치죠. 자, 근데 OECD 평균이 3.7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나 이 서울 같은 경우 여러분, 서울엔요 3.4명이거든요. 근데 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8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이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대 증원 정책 자체가 의사 수를 늘려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좀 개선을 하고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이슈 안에도 이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좀 간략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우선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 품질 저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품질 자체가, 교육의 질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의대 증원이 만약에 의료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미 과포화된 이 교육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서 의사 양성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도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머릿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의료 인프라 자책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의사 배치와 지역 격차 문제도 세 번째 이슈인데 단순하게 의사의 머릿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가 고르게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누구나 다 서울에 개원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의사를 증원한다고 한들 누가 이 취약 지역에 가서 개원을 하겠냐 이 말이죠. 우선은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가 좀 많이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찬성합니다. 의대 증원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사실 이 기존의 의사들 자체가 본인들 밥그릇 뺏기기 싫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애둘러서 다른 문제를 찝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교육 품질 저하 우려,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의사 배치와 지역 격차 문제 등등등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재정적 부담 증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미반영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생각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보실게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한국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여러분, 오늘이 20일이잖아요. 오늘부터 근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이슈입니다. 자, 집단 행동에 나서는 이 서울대학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에 등록된 인턴 레지던트들은 총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약 20% 규모죠. 5분의 1 규모. 그러니까 우려했던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렇게 파업이 진행이 되면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그럼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 이 말입니다. 과연 이 의대 정원 이 이슈 자체가 본인의 직무와 이 책임감까지 내려다 버릴 일인가? 전 좀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미리 이 배경 지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죠. OECD 평균인 3.7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자, 서울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요, 1.8명으로 그 상황은 더욱더 지금 현재 심각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자, 2006년도 이후에 이 의대 신입생 정원 자체가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지금 현재 18년 동안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바로 직전에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었죠. 코로나 때도 이제 지금과 정부는 달랐지만 이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의료진들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어떻게 보면 좀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의사들 단체들이 파업을 하고 뭐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결국엔 이제 또 그 정책마저도 이제 철회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코로나 때 거의 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행병 바이러스였는데, 이때 당연히 굉장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또 그리고 의료진 머릿수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치료를 못 받고 다시 뭐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예약을 하고 그 예약된 날짜에 오고 나면서 이 병상이 좀 뭐 중증으로 좀 이렇게 뭐 커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결국 이때도 이 의대 증원 정책 같은 경우에 철회가 됐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자, 그래서 사실 이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진 않는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내용 한번 먼저 보고요. 자, 반면 이 의사협회는요, 인구가 감소하고 또 배출하는 의사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자, 의사 부족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 배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김태구라는 의협 비대위원장께서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코로나 때 겪었어요. 물론 이 코로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한 특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때도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면서 그 정책 자체가 철회가 됐었죠. 그럼 그때 이때 이 코로나 때 얘기했던 그 주장과 또 지금의 주장은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바뀌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 때 의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급하게 증원을 하다간 탈난다. 오히려 환자 보호가 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뭐라 그러죠? 자, 김 비대위원장은 또 지난 23년 동안 15세 미만 소아는 350만 명이 줄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2,500명이 늘어났다면서 의사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해가 안 간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소아는 350만 명이 줄었대요. 근데 의사가 늘었대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입니다. 그죠? 저출산이기 때문에 소아가 준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비대위원장께서는 한 부분은 아예 그냥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의 소아들이 줄어든 만큼 고령화된 노인의 인구는 그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소아는 줄었고 의사는 늘었다, 이렇게 그냥 흑백 논리로 대조되게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아가 준 만큼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가 늘었다, 이 부분을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거의 파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근데 이때 이 전공의들은요, 80%가 넘게 휴업을 선언을 하고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코로나 때였는데 당시에 제때 진료나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속출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협의회죠.
이 협의회 회원들한테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라 하면서 이 블랙아웃 행동 지침으로 강하게 맞섰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때 당시 정부는 이 증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를 했었죠. 자, 과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 19일 어제죠. 이 소아청소년과 1년에서 3년 차를 포함해 이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 전공의 중에 한 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사직 선언은요, 여기 보시면 전공의가 집단 휴업 대신 사직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물론 뭐 여야 좌우가 있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81%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의 73%가 긍정적으로 지금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의대 증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뭐 좌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의대 증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자면, 자, 의대 증원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진입 문턱은 조금 낮아질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요, 내가 이 직전 연도 수능에 합격을 한 합격생이어도 아마 재수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예요. 재수생이 증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재수생이 늘어난 만큼 이 사교육, 우리 지금 현재 이 메가스터디 같은 사교육이죠. 인터넷 교육 산업 자체에 수요가 몰리면서 매출이 늘 수밖에 없고요. 우리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일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이 가장 최근 이슈와 더불어서 이 의대 증원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수혜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떤지 많이 좀 궁금합니다. 사람들마다 당연히 다 개인차가 있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자, 그래도 뭐 사실 저는 그냥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가 늘어나고 이 의료적인 이런 시스템 인프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댓글로 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한번 좀 보시면요. 너무 이전 과거 차트부터 말고요, 여러분. 2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3년도 2월경이었어요. 이때 이 메가스터디에서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주가치 재고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면서 강세인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쭉 가주다가 이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쭉 조정이 나와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세청에서 이 사교육 업체 등을 이렇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막 빠졌죠.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 이쯤에서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을 해주다가 이제 8월 말 정도쯤 9월 초 이때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AI죠, 여러분. 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지침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이 인터넷 교육 산업들, 이 교육 관련주들이, 이 테마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이 AI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까지도 재료로서 붙어주면서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가장 최근 조정 나온 거는 그냥 단순히 재료가 소진돼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려면 이 재료들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다라고 이 시장이 판단을 해서 이때 수급이 한번 쫙 빠졌어요. 근데
자,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지금의 주가 흐름을 이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를 잠깐 간단히 읊어봤고요. 자, 차트를 좀 미시적으로 당겨서 지금 현재 주가 라인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요. 지금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1.07% 상승한 11,2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검은 색깔 라인 보이시나요? 쭉 이게 여러분 241선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밑에서 하회를 하다가 이때 이렇게 상회를 해줬는데 이날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241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241선 위로 올라와 주고 오늘도 저항에 밀리고는 있지만 밑으로 이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1선이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이때도 이랬고요. 이때도 이랬고요. 계속해서 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주가라는 게 여러분 계속 여기서 노크를 하다가 한번 돌파를 해주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여기선 저항이었지만 한번 돌파를 해주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이런 성질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기적인 관점에선 약 11,100원 부근 11,100원 부근에서 여기가 딱 지금 현재 241선 근처입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와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오늘 장에서도 지금 이 11,600원 이 부분에서 저항 맞고 쭉 밀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매물들 있죠. 여기 있는 이 매물들 이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주는 어느 정도의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줘야만 이쪽 물량들이 소화가 되니까 그 다음 우리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소화가 다 되지 않아서 우선은 단기적으로 11,400원 근처와 11,600원 이 근처가 단기적인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이 물량들 소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여러분 근데 절대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 저의 100%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정답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견해도 있구나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메가스터디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이 정보들이 나온다면 저희 데이업에서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